심심할 때 들엉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스타. 네. 7화의 안녕하십니까. 문이 네 활짝 열렸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벌써부터 할 말이 너무 많고 무한 찬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막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가볼 도시는 어딥니까, 폭주족님? 오늘 저희가 가볼 도시는 공주부여입니다. 예. 예. 네. 충남 공주부여로 저희가 오늘 가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찍고 이제 충남 공주부여로 네 왔습니다. 이 충남 공주부여는 제가 부여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 공주는 가장 최근에 한 1년 전쯤에 가 봤습니다. 1 년에서 1 1 년 년이면은 반쯤? 되게 최근에 가신 거네요. 맞아요. 1 년에서 1년 반쯤 전에 갔었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한 번쯤은 '또 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마침 오늘 다루게 돼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공주 부여가 일단 왜 좋냐를 먼저 이렇게 오늘의 도시 소개하면서 먼저 깔고 갈게요. 공주 부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혹은 학교에 있다 보면 여행의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멀리 좀 좋은 데 가고 싶지만 사실 뭐 최대한 해 봤자 2박 3 일. 그 이상은 솔직히 뭐 '제주도를 갈까?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갈까?' 생각하게 되고 금, 토 이렇게 금요일 반차해서 일요일 날 간다거나 최대 해 봤자 뭐 1박 2일 이렇게 껴서 많이 가게 그죠. 되는데 저도 이 공주를 처음에 여행을 가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약간 1박 2일 정도의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여행지를 찾다 보니까 이 충청권이 진짜 음.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 데가 이 공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가 사실 관광지로 엄청 유명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디 우리 놀러 갈까? 공주 갈까?' 막 이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차라리 속초나 이런 강릉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빠지거나 그러는데 저는 숨겨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 아직도 막 생각나면은 새벽에 자기 전에 갑자기 막 동영상 그 찾아서 정도인가요? 네. 정말, 정말, 정말. 그럼 그때 가실 때는 서울에서 못 타고 가신 거예요? 아 저는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면 2 시간이면 가거든요. 올 때는 SRT 타고 올라왔습니다. KTX, SRT는 1 시간 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이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뭐 경기도 아래니까 가깝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공주하면은 가까운 느낌은 안 들잖아요. 또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 계산해 보니까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듣고 가 보실 분들은 부담 없이 가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본 사람으로서 버스 터미널은 그 도심하고 좀 가까워요. 공용 자전거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공주 부여 쪽이. 음.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공용 자전거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그 도심 지역 쫙 밀집된 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이동하셔도 좋고 근데 SRT나 KTX 타는 공주역은 쪼끔 멀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하시면 음. 좋습니다. 고런 좋은 조금 팁을 차이가 아주. 있으니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버스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2 음. 시간이니까. 고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주 부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백제 문화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나 좀 봤던 온갖 백제 유물들 음. 금동대항로라든가 아니면 무령왕릉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음. 숨쉬는 곳이기도 해서 백제 문화권이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그죠. 보면 경주, 신라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하고 가기도 많이 가지만 백제를 우리가 배우지만 백제 문화권 하면은 또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주에 비하면 대중적이지 않은 느낌이 쪼끔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근데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저희 오늘 좀 들으시고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도시 공주부여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가볍게 먹거리 어떠신가요? 아 먹거리로. 좋습니다. 먹거리부터 한번 가 보시죠. 실제 다녀온 곳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려고 찾았는데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여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방문을 못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 가본 곳은 쪼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쪼끔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공주는 밤이 가장 유명하죠. 알밤 막걸리도 있고 공주 알밤 막걸리는 막 편의점 같은 데서도 좀 팔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약간 이제 사람들 많이 가고 이 공주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점과 이제 음식들인데 먼저는 짬뽕이 있습니다. 저 왠지 모르겠는데 공주가 은근 짬뽕으로 유명하고 백선생 이런 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땡각이라는 식당인데요. 엄청 그냥 깔끔해요. 근데 맛집이 보통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맛보다는 보통 이제 막 유명한 맛집 이런 데 가 보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되게 깔끔한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되게 그런 느낌이고, 이 진땡각 말고도 이 공주 도심 지역 딱 제민천이 흐르고 제민천 주위로 되게 예쁜 카페, 뭐 독립서점, 음식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주변에 은근 짬뽕집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땡각 음. 여기 안 가셔도 되고 그냥 짬뽕 괜찮은데 본인이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 진땡각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휴무이고요. 11 시부터 2 시까지 하루 3 시간만 영업하십니다. 그래서 와 이 맛집의 점심시간이 증거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배짱 장사 아닙니까? 내 이 가게를 손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열 손님이 테니 먹으러 오시라." 그렇죠. 그 3 시간밖에 안 맛집을 해서 점심시간에만 좀 맛볼 수 있고요. 저는 친구랑 둘이 가서 짬뽕이랑 미니 탕수육 시켜서 먹었는데 되게 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좋아하시면 진땡각을 비롯한 짬뽕집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주하고 부여 쪽에 막국수가 은근 유명한 집이 대표 맛집이 좀 음.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도 하나 있고 부여에도 하나 있는데 공주에 있는 막국수집은 매땡입니다. 맷땡. 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게를 아는 게 아니라 막국수니까 메밀 아닐까요, 메밀? 아니요. 그 매자 아이자입니다. 아 땡. 죄송합니다. 그 매인데 그냥 공주 막국수 치면은 후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다가 간 건데 막국수도 맛있고요. 편육무침이라고 해서 그 약간 각종 야채를 그 고기랑 같이 좀 새콤달콤하게 빨간 음. 양념에 묻혀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고게 저는 좀 은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2인 기준으로 막국수 하나 그 편육무침 하나 이렇게 드시면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운영 시간을 손님이 맞춰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요. 여기도 이제 맛집인 걸 딱 알 수 있는 게 영업시간이 11 시부터 3 시까지만 매일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점심에만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좀 후기를 찾아보고 갔을 때 여기가 웨이팅이 진짜 빡세다는 후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11 시에 오픈이니까 11시 10 분인가 그때 갔거든요. 근데 웨이팅은 없었지만 한 11시 반 정도 되면 좀 웨이팅을 해야 하는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맛집을 줄 서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5분 막 이렇게 기다릴 수는 있지만 막 30분 이렇게 기다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가서 웨이팅 없으면 드시고 아니면 다른 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맛은 있지만 이제 개인의 선택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이 충청도권이 대전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칼국수가 쪼끔 유명해 가지고 맛있는 녀석들이나 뭐 온갖 방송에 소개된 칼국수 집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괜찮고, 그리고 김피탕, 김치 김피탕. 피자 탕수육, 네. 그것도 요 충청도권이 원조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이 공주에도 이 김피탕의 그죠 본 출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피탕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저도 이거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지만 그래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여도 비슷합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 부여에 음. 나루터가 있어요. 나루터 있는데 나루터 선착장 부근에 막국수집 되게 유명한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고, 부여 같은 경우는 또 삭갈비라고 해 가지고 이 돌판 위에 양념 돼지고기랑 야채를 이렇게 돌판에 얹어서 나오는 음식이 있는데 고게 또 좀 맛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여 가면 먹어 보려고 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석갈비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우를 판매하는 고깃집이 엄청 유명한 본점이 또 부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4명 이상은 아예 예약도 받으시고 네이버로 예약도 할 수도 있고 오. 되게 쪼끔 큰 유명한 고깃집, 맛있다고 소개되는 고깃집들이 있어서 그런 한우나 뭐 막국수, 석갈비도 있고 뭐 냉면도 쪼끔 있었고 곰탕도 은근 버스터미널 근처에 곰탕집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막 활용한 음식점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여기 여행 가시면 이런 것들 많이 드신다." 요런 것들을 쪼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소개를 들으면서 좀 침 삼키셨나요? 아 저는 짬뽕이 땡기네요. 짬뽕.
짬뽕이 저 짬뽕 좋아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공주에 막 몇 대 짬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말씀하신 것들도 포함해서 요즘은 막 그런 계량 짬뽕들 많잖아요. 막 꼬막 올라가 있고 차돌 올라가 있고. 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선 정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그 정통적인 스타일에서 아주 극한을 달리시는 맛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공주를 가면 오리지널. 짬뽕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좀 운 좋게 그날 제가 갔던 날이 비가 와 가지고 '어디 갈까? 밥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길 걸어가는데 특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영업시간이 되게 짧고 뭔가 막 방송 뭐 또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어 맛있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기억에 남는 그 비 오는 날 약간 그 쌀쌀한 제가 가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 오는 가을에 좀 아, 쌀쌀할 때 딱 짬뽕 국물을 마셨 먹었던 맛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그 음식 얘기하면서 막 알밤 얘기도 했고 지역 특색적인 그런 먹거리들을 사실 소개해 드린 건 아니어서 수님이 약간 이제 지역 특색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따 축제랑 같이 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즐길거리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공주 부여를 저는 못 가봤거든요. 늘 그렇듯이 이제 라이더님은 가보신 곳들이 많지만 저는 엉덩이가 네. 무거운 이거 터라 공주 부여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축제들을 서치하면서 축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색도 있고. 음. 그래서 제가 공주의 두 가지 축제, 그리고 부여의 두 가지 축제, 그리고 공주 부여가 함께 진행하는 축제 이렇게 좀 찾아를 오. 봤습니다. 먼저 공주를 먼저 가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을 많이 다양하게 먹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맛있는 건 겨울에 먹는 군밤 아니겠습니까? 군밤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울 공주 군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밤 축 겨울에 이제 1월 중에 보통 많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말에 26일, 27일, 28일 1월 말에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공주 군밤 축제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가 대형 화로 군밤 굽기입니다. 이천의 대형 비빔밥, 아, 여주의 비슷합니다. 대형 뭐 이런 것처럼. 이 저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 축제들이 이 사이즈를 또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화로가 거대한 모닥불 화로가 있습니다. 그럼 오. 거기에 밤을 굽는데 밤은 조그마니까 예를 들어 생선은 한 마리를 꽂아서 하나를 구울 수 있지만 밤은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 뜰채, 횟집 같은 데서 물고기 뜨는 뜰채 있잖아요. 커다란 네네네네네네. 뜰채에 밤을 가득 넣으셔가지고 또 길이가 엄청 깁니다. 한 2m 되면 됩니다. 그 뜰채를 쑥 집어넣어서 이제 모닥불에 밤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화로 군밤 굽기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직접 편하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군밤 그릴 존이 있습니다. 그릴존이요? 이름이 명칭이 군밤 그릴 존인데 이게 너무 네. 약간 잘 지었다. 어감이 좋잖아요. 군밤 그릴 존. 그 군밤을 마음껏 구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군밤 축제 때 좋은 게 알밤 밤 자체도 팔지만 또 가공식품을 파신다고 해요. 밤으로 만든 음. 먹거리나 그중에서도 사실 공주에 유명한 게 알밤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막걸리. 알밤 막걸리가 사실 서울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알밤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 홍주 같은 경우는 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몇 가지 정해진 업체에서 만든다고 하면 알밤 막걸리는 여러 업체에서 만드는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쌀을 발효해서 막걸리를 만드시는데 쌀을 발효하기 전에 알밤을 막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쌀을 발효시키실 때 같이 넣어서 발효를 한다고 해요. 아 진짜 알밤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그 막걸리 뒤에 성분 표시 보면은 알밤이 거기 성분으로 꼭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밤이 부가물이기 때문에 뭐 막 30%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공주 아. 알밤으로 막걸리를 만드시면 맛도 특색이 있지만 드시는 분들이 입에 머금었을 때 바디감이라 할까요? 거기서 이제 "밥 느낌이 난다." 뭐 이런 후기들이 아 있더라고요. 막걸리 바디감. 예예예. 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느낌. 우리가 쌀막걸리를 먹으면은 밥을 씹을 때 느낌이 나잖아요, 입속에. 그렇지만 이제 네. "밤을 먹을 때 느낌을 느끼셨다."라는 후기들도 있고 음. 또 알밤 막걸리가 좋은 게 많은 전통주들이 청주나 아니면은 소주 같은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길어서 가격대가 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 알밤 막걸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음. 특징입니다. 막걸리가 그게 그래서 알 좋잖아요. 뭔가 이제 부담 없이 가격이 부담이 그죠. 없으니까. 접근성이 좋죠. 또 이제 겨울 공주 군밤 축제가 겨울에 열린다면 또 반대로 봄철에 열리는 초여름, 늦봄철에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입니다. 구석기 축제. 네, 저는 그 구석기 공주가 왜 구석기지? 공주는 백제 저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월 올해도 이제 5월 초에 열렸는데요. 5월 중에 이제 구석기 축제가 열리는 게
석장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저 그 찾아보니까 유물이 예. 나오지 않았나요? 공주에서? 맞습니다. 1960 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고학이 쪼금씩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적들을 탐사하고 조사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북한 지역 제외하고 1964 년에 남한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구석기 유적이 바로 공주에 있는 석장리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연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체 유물로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구석기 유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석장리에 굉장히 오랜 기간, 구석기도 사실 기간이 몇십만 년이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 어. 구석기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구석기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었다 혹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구석기를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연구하신 걸 보니까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층은, 가장 오래된 층이 55만 년에서 45만 년 전의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이 서력 2000 년이니까. 2024 년이니까 이것보다도 거의 몇백 배, 기원 후보다 몇백 배 뒤로 가는 55만 년에서 45만 년 전 사이에 유물이 있고, 그런데 어. 이게 문화층이 또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기에 따라서. 근데 또 가장 최근,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유적은 3만 년에서 2만 년 전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 55만 년부터 3만 년 전까지가 다 구석기였군요. 와 진짜 세상 예. 길다. 그 시기가 층층이 모두 다 이 석장리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년의 음. 역사,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50만 년의 역사를 추정해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이 석장리에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적인 목적을 알리는 석장리 구석기 축제가 5 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요 석장리에 이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고 또 알리는 구석기 박물관이 석장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네. 일원에서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요. 제가 지역 축제들을 조사하면서 사실 이제 보다 보면 가보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찬 곳도 있고 조금은 너무 좀 부실한데 싶은 곳들도 있잖아요. 음. 이 구석기 축제는 이 구석기 컨셉을 너무 잘 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프로그램들이 모두 어떤 게 있나요? 구석기스럽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석기 장신구 만들기입니다. 동물 이빨로 뭐 이제 목걸이나 이렇게 네네네. 구멍을 뚫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음. 구석기를 체험하는 게 구석기 아뜰리에 가죽 그림 그리기. 가죽에 구석기 시대의 어떤 이 아트를 직접 또 해볼 수 있는 체험도 있고요. 뚝딱뚝딱 구석기 목공소. 그러니까 땔감을 음. 떼거나 구석기 도구를 또 직접 만드는 목공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이름들을 잘 지셨어요. 생존, 느낌표, 구석기인의 불꽃 만들기, 구석기 시대 불 피우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음. 우가우가 돌창 만들기. 귀여워. 우가우가. 구석기 시대 이 사냥의 강력한 무기였던 돌창을 또 만들어서 동물을 잡을 수는 없지만 창은 만들어보는 체험이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유치원 사이 그런 애들이 가면 막 난리 나겠는데요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왜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사실 또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말로 직접 들어도 잘 만들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직접 이제 구석기 축제를 갔다 오면 '구석기는 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체험은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최고의 사냥꾼 구석기 무기 체험. 그래서 구석기에 보라살. 돌화살을 만들어서 쏘는 요런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구석기에 구석기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모여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어. 축제를 4 일간 이제 올해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4일 내내 가셨다 어. 그러면은 거의 준 구석기인이 아닐까. 마스터하죠. 진짜 뗐다. 그렇게 공주에는 이런 두 가지 축제가 1 월과 5 월에 이제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여로 넘어가면 부여에도 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또 음. 기간이 하나는 7 월이고 하나는 10 월입니다. 예, 각각 다른 기간에 이렇게 또 1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동 연꽃 축제입니다. 부여에 국남지라는 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주에 안압지가 있듯이 부여에 국남지가 있는데, 이 국남지 일원에서 이제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 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음. 서동요 전설이 깃든 국남지에서 7월 초, 7월 초를 중심으로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서동과 선화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국남지에서 열리는 이 서동 연꽃 축제의 이제 행사의 주요한 것들은 이제 참여 프로그램이 아까 구석기 축제에 많았다면 국남지는 공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서동과 선화의 사랑을 어떤 연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거기가 못이니까 물 위에 수상 무대에서 수상 뮤지컬을 하는 국남지 판타지라는 공연도 있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밤에 거기가 이제 연못이다 보니까 하늘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LED 조명과 홀로그램으로 한여름밤 공연을 하는 음. 국남지 빛의 향연이란 것도 있습니다. 오 좋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꽃을 주제로 하는 다른 나라 예술단을 초청해서 해외 연꽃나라 문화예술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와 진짜 크게 하네요. 거의 예. 부여 대표 축제 느낌으로. 글로벌 예 그렇습니다. 부여의 대표 축제 느낌으로 여는데 주최도 부여군이고요. 근데 사실은 음. 국남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제 국남지가 이곳이 국남지다. 그러니까 국남지라는 건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나와 있고 이제 무왕 때 정말 정원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1960년대부터 국남지 정화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남지를 음. 복원하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자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연못이 지금의 국남지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보는 이 백제 문화 유적지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아. 공간들을 합쳐서 이제 백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등재 신청 유적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뭔가 문제 그러니까 예. 진 왜냐면 여기다 유네스코가 아니다가 좀 유네스코가 논란 소지가 강조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원본 유지와 보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다 보니 그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올리진 않았고 물론 그럼에도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의 사적으로 인정해 지정해서 관리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어쨌든 연꽃이 또 유명한 식물이고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부여의 유명한 술 중에 또 하나가 공주에는 왕밥 막걸리가 있다면 부여에는 백제 연엽주가 있습니다. 백제 연꽃 연잎주? 할 때 연, 엽은 이제 연꽃잎 할 때 엽 해서 연엽주가 드셔 있다고 하는데요.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청주 종류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음. 뭐냐면 쌀을 이용해서 고두밥을 또 누룩과 혼합해서 밑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죽 같은 밑술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연잎으로 싸서 발효한다고 해요. 그럼 약간 연잎의 향 같은 게 확 이렇게 배어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음. 여름 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선선해지고 건조해질 때 연잎에 수분기가 빠진다고 해요. 그럼 음. 수분기가 빠지면서 향이 응축되었을 때 채취한 것으로 밑술을 싸서 술을 빚으면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여에 있는 우리술 연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땡랑이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백제 연엽주를 음. 출시해서 판매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엽주에는 찹쌀을 주로 그러니까 맵쌀보다 찹쌀을 주로 활용해서 연엽주를 만들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어보고 예. 싶네요. 또 연꽃과 이어서 그다음 저희가 소개할 부여의 축제는요. 백제 고도 부여 국화 축제입니다. 국화축제. 또 국화는 이제 가을이 철이잖아요. 음.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 사이에 이 똑같은 국남지 일원에서 국화 축제를 엽니다. 부여가 크지가 않아 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고 실제로 여행 가려고도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그러니까 온갖 유적지와 이런 관광지가 딱 이렇게 한 스팟에 모여 있고 나머지는 이제 쪼끔 음. 더 그냥 거주 지역으로 좀 멀리 나가야 예예. 되는 느낌이라 축제가 다 이제 국남지 그 지역이 그 문화재 그 다 볼 수 있는 그 예예예. 지역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국남지 아마 일원이 관광 단지군요. 네 그 다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그 국남지 이제 연못을 삥 둘러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국화를 가지고 국화 예술품을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백제의 문화재 뭐 칠지도, 음. 정림사지 5층 석탑, 사비문 이런 유적을 국화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 예, 국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국화로만 만들어진 약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국화로 아. 만들어진 그러니까 초대형 국화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 네. 못을 둘러서 삥 이제 전시를 해놓으면 이제 그 못을 둘러다니시면서 이 국화 작품을 느끼시고 그 향을 음. 맡으시고 국화의 정취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축제가 부여 국화 축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부여 국화 축제, 뭐 부여 서동 연꽃 축제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재밌는 축제지만 사실 공주 부여에 한 번밖에 못 가신다. 예를 들어 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 하면은 꼭 가셔야 되는 축제가 바로 공주 부여가 함께 여는 백제 문화제입니다. 아 백제 문화재 언제 하나요? 백제 문화제는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열립니다. 10월 연휴 추석 그때쯤 이렇게 해서 열리는군요. 예, 열리는 음. 기간이 또 되게 깁니다. 다른 축제는 뭐 보통 4일에서 5일 뭐 이 정도 열리는데 이제 작년 23년 축제는 이제 대백제전이라고도 하는데
보름 정도 기간으로 열렸습니다. 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열리는데요. 이 백제문화제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1955년에 부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백제대제, 큰 대자에 제사를 쓰는 백제대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백제를 기념하는 이제 행사를 열었던 건데요. 이게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백제문화제로 성격이 바뀌고 제의적인 의례 중심에서 60년대를 지나며 종합문화축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이제 21세기로 넘어와서는 백제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세계 대백제전이라는 네임으로 이제 개최를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점점점 발전하고 확장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축제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들을 보면 팜플렛이나 프로그램북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흔히 보시는 6쪽이나 4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접을 수 있는 프로그램북에 보통 행사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백제전은 제가 23년 프로그램북을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예, 보름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을 공주에서도 하고. 하고 맞아 막 부여도 맞습니다. 같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북도 공주에서 하는 프로그램, 부여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뭐 수십 가지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음.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고, 오늘의 주제와도 좀 관련된, 저희의 픽과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재밌어 보이는 건 무령대왕이라는 제목의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 백제에 또 큰 족적을 남긴 왕이다 보니까 무령왕의 업적을 가지고 창작 뮤지컬을 만든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무령왕을 주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인데 무령왕의 길이라고 무령왕의 장례를 대규모 행렬로 와. 연출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흥미롭다라고 본 것은 웅진백제 등불향연입니다. 등불향연. 예, 그러니까 이제 웅진으로 백제가 천도를 하잖아요. 이때 천도를 했을 때 이 천도를 기념하기 위해 금강에 475년에 천도를 했기 때문에 475척의 조그만 등불과 배들을 띄워서 와. 해상 강국의 대백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이게 어. 밤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거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띄워놓고 등을 키우면은 형형색색으로 이제 강변에 이제 배들이 불빛이 나기 때문에 야경이 굉장히 또 장관이다. 근데 또 비슷하게 또 맨 처음에 이제 백제 대제가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행사에. 그래서 다양한 제례도 열립니다. 그래서 웅진 시대에 백제에 5대 왕이 있었다고 해요. 무령왕도 여기 들어가고요. 성왕도 여기 들어가고요. 이런 다섯의 왕을 기리는 웅진백제 5대왕 추모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백제의 왕들과 또 백제를 위해 싸우다 죽은 이제 무명 장졸들의 위령을 달래는 영산대제도 열립니다. 진짜 이제 백제 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백제의 왕들이라던가 뭐 추모제도 맞습니다. 위령제도 하고 뭐 이렇군요. 그 굉장히 이게 또 웅진천도만한 게 아니라 또 사비천도, 이제 부여로 넘어오면 사비로 또 천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백제 사비천도 페스티벌이 있어서 이건 또 이제 천도 행렬을 직접 거리에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요. 백제군 출정식, 오. 그러니까 인물, 백제의 주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출정식을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의례와 불전을 진짜 의례가 아니라 공연같이 화려하고 또 볼거리로 퍼포먼스로 만든 재불전이라고, 백제의 재전과 불전을 이제 공연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진짜 행사, 그 공연, 퍼레이드 종합 행사입니다. 예. 축제 한번 갔다 오면 백제 떼겠는데요? 웅진사비 요거는, 떼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팜플렛이 이렇게 진짜. 길만 하다고 본 게 일정표가 또 복잡합니다. 왜냐면 행사가 많다 음. 보니까 뭐 이 행사 주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행사도 있지만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때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일찍 팜플렛과 일정을 확인하셔서 계획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이날은 이거 보고, 이날은 이거 보고, 아, 이건 여러 번 하니까 조금 쉬는 날 요때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보셔야지 많은 행사를 다 보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공주 부여 각각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하다 보니까 대단한. 야, 이게 진짜 공주랑 부여에서는 1년에 그 가장 빅 행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과 이제 사람들이 맞습니다. 뭐 너무 막 다 문화재단, 피땀을 시민단체, 공공기관 다 이때 이제 역량을 총동원하시고 보여주시는 그쵸. 그런 빅 이벤트입니다. 축제는 요 정도로 저는 소개하면 갈 어, 길이, 예, 가실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 문화재는 처음 들었는데 말만 들어도 '와 엄청 크구나.' 웅장합니다. 이런 게 예. 느껴져서 즐길 거리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거리는 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제 시즌을 맞춰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시즌을 맞추지 못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숙소라든가 뭐 교통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축제들이 저희가 지금 7 화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보통 축제들이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5월 어린이날 즈음에서 되게 큰 축제 하나 열리고 10 월에 추석 즈음에서 이제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뭐 이렇게 10월 3일 개천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연결되는 요 휴일 그리고 한글날 이렇게 10월 9일 연결되는 고 빅 휴가 때 많이 열려서 좀 다른 데 좀 방문하다 보면은 막상 축제 아니고 일반 때에 공주부여를 방문하실 때도 많은데 저는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볼거리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주는요.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이랑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식당들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가 원도심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그 신도시는 좀 다른 데로 좀 있고 음. 원도심이 이제 뭐 봉황산, 제민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작은 천이 하나 있어요. 이 봉황산이랑 제민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 예술가, 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공주가 그게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제민천 일대에 그 상점들을 가시면 와 진짜 세련된 것들이 많다. 예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게 많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 커뮤니티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스테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공주 마을 스테이. 근데 이 마을 스테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을을 관광지로서 소비하기보다는 주민 생활 공간에 머물면서 지역과 교류하고 마을의 일상을 여행하는 총체적인 경험이 마을 스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민천이 청계천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등불 축제도 하고요. 이 9월 초쯤에 아마 그 백제 문화제 살짝 전에 이 등불 이렇게 올려놓고 막 노래자랑도 하는 그런 축제들이 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재민천을 중심으로 카페, 독립서점 그리고 맛있는 것들 브런치 즐길 수 있는데 아니면 옷가게 이런 데 진짜 많아요.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면 프론트라는 카페하고 블루 프린트북이라는 독립서점이 이렇게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1 층은 카페고 2 층은 이제 독립서점인데 한옥을 1 층은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여 가지고 되게 그냥 한적하게 시간 보내시기 좋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무인 서점인데 특정 시간을 빼놓고는 무인인데 약간 이제 복층 구조 다락방 같은 게 있어서 밑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다락방 이렇게 올라가면 빈백인가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예.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네 거기에 앉아서 책을 좀 볼 수 있는 장소들도 되게 잘 마련을 해 주셨어요. 저는 낭만적입니다. 여기 네 블루 프린트북은 가 봤는데 예. 좋더라고요. 앉아서 멍하니 시간 보내기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런 카페 말고도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원래 있던 집이나 한옥 같은 거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가 많아서 그냥 이 음. 거리 이렇게 걸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데 이렇게 찍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쪼끔 핫해진 데는 베이글 맛집이 있습니다. 베이글. 브런치하고 베이글 네. 베이글 직접 이제 베이킹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소품샵 독립서점 뭐 단편선 이게 이 가게 이름이에요. 단편선 뭐 느리개, 길담서원, 곡물집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일대에서 다 뚜벅이들이 걸어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찾으실 때도 아마 신도시 쪽 이런 데는 호텔 이런 게 많은데 이 구도심 쪽으로 오시면 옛날 한옥이나 아니면은 옛날 여관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숙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독채 구조로 요즘 되어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한옥인데 독채 구조로 되어 있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이 마을 스테이에 포함되어 있는 봉황제
이런 하우스 이런 데서 묵었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숙소의 방에서 바깥에 이제 한옥 정원을 바라볼 때 운치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소개하는 것들도 잘 마련해 놓으셔 가지고 '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공주 방문하시면 꼭 음. 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박물관 이렇게 딱 섹션이 있습니다. 네, 공주도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정말 뚜벅이 친화 도시고 또 공영 자전거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을에 초가을쯤에 자전거 타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공주의 박물관이 좀 몇 개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석기 유물들도 좀 있고 그리고 국립공주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송산리 고분군 전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그 뒤쪽에 쪽길이 이렇게 산으로 연결된 쪽길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걸으면 공주박물관으로 바로 이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음. 그런 길이 있어 가지고 진짜 사진을 한 100장 찍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가서. 여기 이제 무령왕릉 처음에 발굴될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에요. 공주박물관도 그렇고 이제 고분군 전시관도 신라 묘지처럼 이렇게 큰 언덕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네네네네. 여러 개 이렇게 있어서 그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안에도 볼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 죄송한데 송산리 고분 그건가요? 네. 송산리 고분군 전시관. 아. 무령왕릉 나왔던 예예예예. 공주박물관은 저는 진짜 강추.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물관이 작아요. 그래서 1 시간이면 솔직히 다 볼 수 있는데 백제 문화유물이랑 그 무령왕릉 관련된 것들이 꽤 많아서 되게 재미있고요. 특히 이제 진묘수라고 무령왕릉을 발굴할 때 그러니까 이 진묘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도 있는 건데 무덤을 수호한다는 신성한 석상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면 석상이고 다른 걸로 만들면 이제 뭐 다르게 부르겠죠. 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진묘수가 진짜 귀여워요. 아 그래서 귀엽다고요? 진짜 귀여워요. '이게 어떻게 무덤을 지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관련된 어. 굿즈들도 진짜 많아요. 워낙 귀엽다 어. 보니까. 박물관에 가면 무령왕릉을 딱 처음 발굴할 때 영상들이 이제 재생이 되거든요. 사진도 있고. 근데 그거 보시면 무령왕릉을 딱 발굴했을 때 입구에 진짜 이만한 진묘수가 잉 이렇게 하고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잉 이렇게 있어요. 진짜 쪼끄매요. 근데 그게 너무 어허. 귀엽고 그리고 엉덩이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되게 동글방실하게 생겨 가지고 약간 포켓몬 같은 느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 네. 그리고 그 막 국립공주박물관 앞에 진묘수를 이따맣게 엄청 크게 전시를 해 놨는데 또 엉덩이도 되게 잘 살려 가지고 제가 진짜 엉덩이 보면서 너무 감탄했거든요. '어쩜 이렇게 빵실하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귀엽고 하찮고 근데 또 이제 좀 신성한 의미가 있는 상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다녀와서 그림 일기도 썼습니다. 직접 이렇게 진묘수 그려 어. 보면서 나도 이제 인생 살 때 나 너무 하찮지만 진묘수처럼 당당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귀여운 친구입니다. 한번 보러 가시 이거 보러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야구 좋아해서 박찬호 박물관이 또 공주에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공주 출신이어 가지고 그래서 박찬호 기념관도 갔었어요. 그 박물관이랑 다 가깝습니다, 원도심이랑. 가까워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나 더 소개해 자면 이거는 좀 멀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로 40분 정도 도심에서 걸렸고 지도 검색하면 1 시간 뜹니다. 그래서 뚜벅이에게는 쪼끔 모험이고 '아 갈 만한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갑사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갑사가 좋은 이유가 뭐였냐면 버스 타고 한 1 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가는 길이 다 은행나무입니다. 시골 이제 마을이잖아요. 네네네. 공주도 그 도심 지역을 벗어나면 농촌인데 가로수가 다 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잎이 막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갑사에 가면은 또 단풍나무가 또 산에 있는 절이다 보니까 그 입구부터 산책로가 온통 다 빨간
단풍나무예요. 음. 그래서 이 가을에 은행이랑 단풍을 좀 한번 즐기고 싶다 하시면 너무너무너무 추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버스에서도 동영상을 찍고 갑사에서도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비 오는 날에 그 살짝 젖어 있는 낙엽 냄새랑 절 특유의 고즈넉한 느낌이랑 그 바람이 불 때 이제 샤 하고 흔들리는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종교가 없지만 한 번쯤은 좀 가서 단풍 구경하시고 이제 갑사도 워낙 이제 유명하고 오래된 절이에요. 절 구경 좀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버스 시간이 배차 간격이 좀 사악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예. 갑사가 워낙 외진데에 있어서. 그래서 버스 시간을 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고요. 콜택시 부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갈 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올 때 버스 기다리다가 기차를 놓칠 뻔 해 가지고 그쵸. 급하게 막 배차 간격이 택시 좀 길 수 불렀던 있겠네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좋고 뭐 갑사가 좀 멀다고 하시면 공주에 또 공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성이. 그래서 여기가 또 가볍게 산책하기가 되게 좋고 음. 날씨가 이 여름 시즌이나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야간 출입도 가능해서 '아 나는 갑사는 쪼끔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면 공산성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곳입니다, 공주. 저는 가서 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한 커뮤니티도 달 잘 돼 살기 있고 이렇게 예. 그 재민천을 중심으로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고 근데 또 이제 너무 비싸지 않고 그 마을 음.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 7월 말 이런 거 기준에도 별도의 금액 네. 없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방을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격도 좋고 그러니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요. 부여는 일단 부여박물관 가셔야 합니다.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다면 백제 금동 대학로는 부여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 시간 잡으시면 다 볼 수 있고 또 부여 박물관 가까이에 정림사지 석탑 박물관도 있고 석탑 그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적지도 있어서 음. 다 걸어서 가실 수가 있고요. 국남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축제 열리는 국남지도 다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10 분에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뚜벅이들에게 추천드리고 또 부여 같은 경우는 공주는 그 재민천 같은 작은 천이 있다면 부여는 엄청 큰 백마강이라는 강이 부여를 이렇게 확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 강 주변에 그 공원이 있어요. 다 이제 강 주변에는 공원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가 가을이면 억새가 그렇게 끝장납니다. 네. 예쁘기로 되게 유명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공원에서는 자전거 무료로 대여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구경하시기도 좋고 실제로 자전거를 직접 되게 진지한 취미로 타시는 분들은 라이딩 하는 장소로 거기 되게 많이 가세요. 그래서 가을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낙화암이 있습니다, 낙화암. 뭔지 아시나요? 추종님? 그 의자왕이 맞습니다. 의자왕과 삼성육녀가 떨어져 내렸다는 그 낙화암이 있는데 이 낙화암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했는데 낙화암에 보면 절벽에 그 조선시대 학자 송시열이 썼다는 낙화암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한자로 된 글자가 이렇게 절벽에 돌을 이렇게 파서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쯤에 2014 네. 년에 유람선 회사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람선을 탈 수가 있거든요. 이 백마강과 낙화암을 보면서 이제 그 유람선을 돈 주고 탈 수 있는데 이 직원들이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 페인트로 그거를 이제 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2014 년에 갑자기 색칠한 게 아니고 한 네. 1950 년대부터 이 낙화암을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을 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저기가 낙하암이야." 이렇게 아. 하려고 좀 주목하게 하려고 그게 했는데 이제 2014 년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새로 칠했을 때.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이런 데서도 조사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빨간 페인트 이거는 처리를 했고요. 이걸 막 다 긁어내자니 긁어내는 게 네. 또 문화재 훼손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지금은 이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화학 처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자연 퇴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빨간 글씨가 남아 아. 있어요. 아 좀 안타깝네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주 부여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야 이게 진짜 백제 문화권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억압된 백제의 문화를 되살리고 백제 화이팅! 한번 네 즐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여에 백제 문화 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 세트장도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건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공주하고 부여가 차 타고 이동하시면 20 분에서 30분 정도거든요. 시외 바로 버스를 옆이죠? 타도 30 분이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음. 30 분이면 진짜 가까운 거리니까 한 2박 3일 일정 잡으시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서 7화 공주 부여의 1 부를 좀 마치고요. 2 부에서는 저희 폭주족 픽, 라이더 픽 이야기로 좀 깊은 이야기,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